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은 중국어는 어순이 중요한 언어예요. 어순만 잘 맞추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이 내가 말을 하는 것을 듣기는 되시는데 말이 잘 안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말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외운 단어들을 어디다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외우셔가지고 입에 있게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팅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팅이라는 동사는 우리가 너무 쉽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이 동사의 뜻은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듣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듣다라는 뜻과 남의 의견 혹은 공고를 듣다, 받아들이다, 따르다, 복종하다, 그리고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슨 음악을 듣고 있어? 그렇습니다. 바로 듣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말 보시면요. 너는 무슨 음악을 듣고 있어? 자,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너는, 은는, 이, 가로 번역이 되면 뭐라 했습니까?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어는요, 듣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을을이 들어가면 우리말에서 을을로 번역이 되면 바로 목적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이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너는, 니, 그 다음에 듣다, 팅,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은 인위에, 그렇죠. 그래서 니 팅 인위에 이러면 너는 음악을 듣는다. 그런데 보시면 무슨이 있습니다. 그래서 什么 인위에, 그래서 니 팅 什么 인위에 이러면은 너는 무슨 음악을 듣니? 자, 이때 보시면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너는 니 팅 什么 인위에 이러면은 너 무슨 음악 들어? 이 말은 뭘까요? 우리말의 느낌은 너 지금 무슨 음악 듣고 있어?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중국어에서 이 느낌은 바로 뭡니까? 너는 평상시에 어떤 음악을 듣니? 이런 식의 느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묻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너 지금 무슨 음악을 듣고 있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어에서 현재 진행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부사들 보시면은 正在 정, 짤 요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정, 짤, 정 혹은 짤 이것과 같이 호응해서 쓰는 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으로 너만 넣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니听什么音乐呢? 이런 식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你听什么音乐呢? 한 번 더. 你听什么音乐呢?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너 같은 경우는 어기조사로서 그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넌 무슨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니?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你做什么? 이러면은 너 뭐하니? 이러면 좀 나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럼 뭐라 하죠? 我吃饭呢? 이러면은 나 밥 먹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我正在吃饭. 이런 식으로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我吃饭呢?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보시면은요, 이 什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什么는 바로 무슨 뜻입니까? 음은 대명사로서 무엇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렇죠. 바로 怎么도 있습니다. 怎么도 있고 什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什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식을 해줄 때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한정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怎么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동사, 형용사 앞에서 상어로 쓰이는 겁니다. 이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什么는 한정어로, 怎么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상어로 쓰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你听什么音乐呢?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 듣고 있니? 그렇죠. 역시 듣다라는 뜻입니다. 너 듣고 있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듣는지 안 듣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 뭐라 합니까? 너 내 말 듣고 있니? 이런 느낌이겠죠.
자, 너 듣고 있니? 자, 너, 니, 그 다음에 듣니? 어떻게 말합니까? 팅마. 그래서 니 팅마 이러면 너 듣니? 이런 말인데 이 문장은 바로 뭡니까? 내가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중이니 이런 느낌을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방금 했던 부사들 정짜이, 정짜이 그 중에서 하나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니 짜이 팅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 듣고 있는 중이니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니 짜이 팅마 한 번 더. 니 짜이 팅마 좋습니다. 이 문장 보시면요. 주어는 바로 뭡니까? 니가 되는 겁니다. 수어는요. 팅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는 바로 어기조사죠. 물음을 만들어주는 어기조사입니다. 중국어는 이 글자가 변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는 듣다, 듣습니까? 들을까요? 듣게 뭐 이런 식으로 듣다에서 듣은 가마 있는데 다가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그렇게 변형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기조사, 바로 문장 끝에 어기조사를 써서 그 말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짜이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이 짜이 같은 경우는 짜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동사로서 어디에 있다라고 쓰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전치사로서 어디에서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뭡니까? 부사로서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별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我在家 나는 집에 있어. 이때 보시면요. 주어는 워입니다. 수어는요. 짤, 목적어는 찌야. 그래서 나는 집에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바로 이 짜이는 어디에 있다로 번역이 되는 수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어는 우리말로 다로 끝나면 수어가 된다. 그래서 어디에 있다. 이러니까 이 짜이 같은 경우는 수어가 되는 겁니다. 문장 구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실까요? 두 번째 문장은 바로 뭡니까? 두 번째 문장 보실까요? 我在家学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집에서 学习 바로 공부를 한다. 이때 이 짜이는 뭡니까? 전치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짜이 명사 동사 바로 그 짜이 뒤에 오는 명사는 어떤 명사입니까? 장소 명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짜이자 学习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를 한다.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실까요? 我在学习 무슨 뜻이죠? 나는 공부하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바로 주어, 워, 그 다음에 짜이, 그 다음에 学习 이때 이 学习는 바로 뭡니까? 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我学习 이러면 나는 공부한다. 그런데 짜이 学习 이러니까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 이때 이 짜이는 바로 부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짜이는 구별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역시 이 문장에서도 보시면요. 我在听 이래가지고 동사가 오니까 이 팅은 수어가 되고 짜이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부사, 바로 상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볼까요? 你在听吗?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가 날 부르는 걸 못 들었어. 자, 이번에도 역시 듣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 보실까요? 네가 날 부르는 걸 못 들었어. 자, 너가 나를 불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누가 못 들었죠? 내가 못 들었겠죠. 자, 이 문장은 바로 뭡니까? 복문의 형태. 바로 문장이 두 개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네가 날 불렀다. 너는 니. 그 다음에 나를 부르다. 어떻게 말합니까? 叫我. 그래서 니 叫我 이러면 너가 나를 부르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듣다는 听. 그러면 没听 이러면 뭡니까? 안 들었다가 되겠죠. 그러면 不听 이러면 안 듣겠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문장은 바로 뭡니까? 들었는데 이 소리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들려가지고 내 귀에 닿아야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팅따오 이러면은 바로 뭡니까? 듣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没听到 바로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문장은 没听到 이런 형태로 만드셔야 돼요. 바로 뭡니까? 팅은 수로입니다. 다운은 뭐죠? 결과보호예요. 팅 듣는 동작은 바로 귀가 있으니까 들리겠죠. 그렇지만은 따오 도달하다. 뭐가 도달하지 못했습니까?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소리가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듣겠죠.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것과 소리가 안 닿아서 안 들려서 너무 시끄러워서 혹은 어떻게 그래가지고 소리가 여기 내 귀까지 안 닿아가지고 안 들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没听到 이러면 못 들었다가 되는 겁니다.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는 있지만은 没到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소리가. 그래서 못 들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보시면요, 중요한 거. 앞의 문장은 너가 나를 불렀어요. 그런데 못 들었습니다. 누가 못 들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내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하지가 않은 문장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워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叫我我没听到 한 번 더. 你叫我我没听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가 나를 불렀지만 나는 듣는 동작을 했지만 그 소리가 내 귀에 닿지 않았다. 바로 이 결과보의 역할을 이런 겁니다. 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따오 바로 들어서 도달했다. 이래야 되는데 결과보의 부정식은 바로 뭡니까? 메이를 쓰고 그 메이의 위치는 어딥니까? 그것은 바로 수로 앞에 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문법을 강조하냐? 중국어는 굉장히 쉬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언어 구조가 간단합니다. 어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바로 문법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다르게 얘기해서 어법이라 그럽니다. 어법이 바로 뭐죠? 말을 하는 법이에요. 말을 하는 법을 알아야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아버지 말만 들어. 자, 이번에는 남의 의견 공고를 듣다 받아들이다 따르다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 보실까요? 그는 아버지 말만 들어. 이 문장 간단한 문장이죠. 바로 뭡니까? 그는 듣는다. 뭘 듣죠? 아버지의 말만 듣는다. 간단하겠죠? 그는 타, 그 다음에 듣다, 팅, 뭘 듣습니까? 화, 어떤 화죠? 빠바의 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시면요, 아버지의 말만, 만 이러니까 바로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즈는 부사죠. 부사 위치는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주어 수로 사이에 오면 되겠죠. 그래서 타, 즈, 팅, 빠바의 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타, 즈, 팅, 빠바의 화. 아니, 빠바의 화 이런데 워 빠바의 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는 아버지 말만 듣는, 그거 자기 아버지 말 듣겠지, 남의 아버지 말을 듣지는 않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한 명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서 타바바의 화 이런 식의 말은 안 하셔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읽어보시나? 他只听爸爸的话. 한 번 더. 他只听爸爸的话.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 수어, 목적어, 그 다음에 빠바더는 바로 뭡니까? 한자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즈팅에서 이 즈는 바로 상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즈 같은 경우는요, 부사일 때는 삼성이고, 그 다음에 양사일 때는 일성입니다. 요것만 구별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복종해야 해.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 받아들이다, 복종하다,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간단한 문장입니다. 주어는 뭡니까? 명령은이 되겠죠. 수어는 복종하다입니다. 그러면 명령은 그렇습니다. 바로命令. 수어는요
그렇죠. 바로 팅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요. 반드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띵이 있습니다. 이띵 이러면은요.命令, 이띵, 팅 이렇게 하시면 명령은 반드시 복종한다. 이런 식이 되죠. 근데 복종해야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우리 알고 있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야오가 있습니다. 아니 야오는 뭐뭐 하고 싶다가 아니냐.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뭐뭐 해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야오, 인가이, 데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야오 뭐뭐 해야 한다. 인가이 인가이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죠? 역시 뭐뭐 해야 한다는데 바로 사의 도리나 인간의 도리들을 나타낼 때 그 느낌은 인가이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게 있고 데이는 뭐죠? 데이죠. 가고 싶지 않은데 데이죠. 가야만 돼. 이런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조동사 영상을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야오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命令要一定听이렇게 합니까? 아니겠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부추전 명동. 바로 뭡니까? 부사, 조동사, 전치사, 명사, 동사. 이 문장에서는 전치사, 명사, 바로 전치사 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와 조동사, 동사 그 형태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오는 이띵과 팅고 사이에 오면 됩니다. 그래서 命令一定要听 요렇게 하셔야겠죠. 읽어보겠습니다. 命令一定要听 한 번 더. 命令一定要听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는 바로 뭐다? 命令이다. 수라는 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팅해야 됩니까? 이띵 그 다음에 어떻게? 要听 이런 식으로 상황어의 위치는 부추전 명동의 가장 기본 어순을 따른다. 이때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부추전 명동에서에 나오는 이 상황어들은 전부 다 뭐다? 제한성 상황어다.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묘사성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묘사성은 바로 제한 수라가 있고 그리고 제한성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묘사성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성과 묘사성 사이에는 뭐가 온다? 그렇죠. 바로 수량사가 온다. 이것도 역시 제가 만들어 놓은 상어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은 중국어는 어순이 중요한 언어예요. 어순만 잘 맞추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이 내가 말을 하는 것을 듣기는 되시는데 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말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내가 외운 단어들을 어디다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외우셔가지고 입에 있게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해답을 기다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의외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의외로 많이 쓰지만은 한정적인 그 상황에서만 씁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신은 저의 해답을 기다려주세요. 당신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다려라. 팅.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해답. 이 문장 보시면요. 주어, 수어, 목적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회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팅 회신 이러면 너는 회신 이건 그냥 해답하다 이렇게 그냥 해답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해답을 팅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해답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我的 회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해주세요 이러니까 우리는 가볍게 바로 뭘 쓰는 겁니까? 어기조사 바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你听我的回信吧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어기조사 바 같은 경우는 무슨 동의나 혹은 상의 혹은 뭐 공고 이런 데도 쓰지만은 혹은 이렇게 문장을 부드럽게 만들 때도 이 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바 같은 경우는 제가 어기조사 바를 갖고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你听我的回信吧. 한 번 더. 你听我的回信吧.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희들 조급해하지 말고 집에서 소식을 기다려. 그렇습니다. 역시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 보시면요. 이 문장 너희들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집에서 소식을 기다려라. 이런 뜻이죠. 바로 뭡니까? 이 문장은 역시 복문, 바로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문장의 주어는 너희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너희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들, 님은, 그 다음에 조급해하지 마라. 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비에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님은 비에지 이러면 너희들 조급해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들 조급해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다려라. 팅. 그렇죠. 자, 기다리는데 어디서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집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집에서 기다리라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은 이 짜이지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짜이지아, 팅 이렇게 되겠죠. 자, 바로 뭐냐면요. 이 전치사구, 바로 장소를 나타내는 이 전치사구가 상어화 됐을 때 혹은 결과보호가 됐을 때 상어화 되면은 일단 뭡니까? 집이라는 그 공간에서 그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보호가 되면요. 이 동작으로 통해서 집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짜에 바로 머물러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 뭡니까? 집이라는 공간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동작. 기다리는 동작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집에서 뭘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실. 그래서 在家听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조급해하지 말고 집에서 소식을 기다려. 이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일종의 이 사람들에게 공고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있지 마시고 집으로 가서 기다리십시오. 자, 그래서 이 문장 끝에다가 뭘 넣으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기조사 바를 넣으면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바는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 바 같은 경우는 문장 끝에서 그 문장의 어기를 만들어줘요. 그 중에서 이 바의 역할은 동의, 상의, 그 다음에 공고, 그리고 혹은 문장을 부드럽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们别急在家听실吧. 한 번 더. 你们别急在家听실吧.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팅 같은 경우는 기다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책에 보시면 의외로 이런 형태의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희들 조급해하지 말고 집에서 소식을 들어라. 이 느낌도 결국 뭡니까? 집에서 기다렸다가 그 소식을 들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팅의 이 문장에서의 이 번역은 어떻게 된다? 기다리다. 이런 뜻으로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슨 음악을 듣고 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听什么音乐呢? 한 번 더. 你听什么音乐呢?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 듣고 있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在听吗? 한 번 더. 你在听吗?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날 부르는 걸 못 들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叫我我没听到. 한 번 더. 你叫我我没听到.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아버지 말만 들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只听爸爸的话. 한 번 더. 他只听爸爸的话.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복종해야 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命令一定要听 한 번 더. 命令一定要听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해답을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听我的回信吧 한 번 더. 你听我的回信吧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희들 조급해하지 말고 집에서 소식을 기다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们别急在家听信吧 한 번 더. 你们别急在家听信吧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치 동시 하는데 어떻게 치 동시? 토 치 동시 어떻게 해요? 别偷吃东西. 그 다음에요. 언제요? 上课时吃东西.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상어들은 저렇게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어순만 잘 잡으셔도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데 좀 두려움이 없어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토우라는 동사입니다. 이 토우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훔치다, 도둑질을 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부사일 때는 남몰래 슬그머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로 남녀가 몰래 정을 통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일 때는 좀도둑, 도둑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 오늘은 이 네 가지 뜻을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의 것을 훔치니? 그렇습니다. 바로 동사로서 훔치다, 도둑질하다는 뜻입니다. 문장 보시면요. 너는 훔치다. 뭘 훔치는 겁니까? 그의 것. 그렇죠. 그래서 주어는 너는, 수어는 훔치다. 목적어는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네 훔치다, 토우. 목적어는 그렇죠. 바로 동시. 그래서 니 토우 동시 이러면은 너는 물건을 훔친다. 그리고 물음형이니까 문장 끝에다가 말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니 토우 동시마 이런 무슨 뜻입니까? 너는 물건을 훔치니? 위의 문장이랑 좀 다릅니다. 자, 위의 문장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훔치니? 어떻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의문대명사 怎么가 있습니다. 이 의문대명사 怎么 같은 경우는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상황으로 쓰입니다. 그럼 또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什么도 있습니다. 이 什么 같은 경우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는 怎么를 집어넣어서 你怎么偷东西 이렇게 하셔야겠죠. 이때 보시면 많은 생략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의문대명사가 왔을 때는 의문대명사가 오면은 그거 자체는 이미 의문을 만들기 때문에 어기조사 많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의 것을 훔치다. 그의 것 이러면 타더 동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타더 동시라는 표현도 있지만 런지아더 동시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런지아라는 단어는 바로 타라는 뜻도 있고 비에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 이 문장에서는 그라고 해서 타라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你怎么偷人家的东西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런지아는 세 가지 뜻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你怎么偷人家的东西 한 번 더. 你怎么偷人家的东西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 지갑은 도둑 맞았어. 그렇습니다. 역시 훔치다, 도둑질하다는 뜻입니다. 내 지갑은 도둑 맞았다. 주어는 내 지갑. 그래서 我的钱包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죠? 偷了. 그러면 我的钱包偷了. 무슨 뜻입니까? 내 지갑이 훔쳤어.
내 지갑이 도둑질했어. 맞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들. 내 지갑이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이름이 만약에 我的钱包라는 사람이라면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은 그 문장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偷는 도둑질하다, 훔치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같은 경우는 도둑을 맞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는 도둑질하다, 도둑질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은 이 중국말 이 토 자체가 이렇게 변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전치사 베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이 토라 이런 식 형태를 만드셔야 돼요. 아, 그런데 전치사 베이를 쓰면은 당연히 뒤에는 뭐가 와야 되는 겁니까? 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명사가 왔습니까? 명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베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전치사입니다. 이것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보시면요, 베이 자문의 기본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어, 베이, 명사, 수러, 기타 성분. 이 형태가 기본 형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베이 뒤에 명사는 생략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 베이 속에 오는 이 명사는 어떤 명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토라는 동작을 하는 동작 주체자가 바로 이 베이의 명사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베이 자문에서 이 주어는 어떤 주어가 오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이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베이 자문에서는 주어와 베이 뒤에 오는 이 명사를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이 명사를 생략했습니다. 왜 생략했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 지갑을 도둑 맞았다는 거지. 내 지갑을 누가 훔쳐간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내 지갑을 도둑 맞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的钱包被偷了. 한 번 더. 我的钱包被偷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의 눈물이 내 마음을 훔쳐갔어. 그렇습니다. 역시 훔치다, 도둑질하다라는 뜻이에요. 문장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너의 눈물이 바로 주어입니다. 수로는 훔쳐갔다, 목적어는 내 마음을. 그렇죠. 자, 너의 눈물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你的眼泪. 뭘 했습니까? 토. 그렇습니다. 뭘 토했죠? 그렇죠. 바로 我的心. 그렇습니다. 그래서 你的眼泪偷我的心. 번역하면 너의 눈물이 내 마음을 훔쳤어. 훔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버렸죠. 훔쳐갔다. 그래서 이 뒤에는 바로 뭐가 와야 되는 겁니까? 결과보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偷走了你的眼泪偷走了我的心.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때 보시면 이 조우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이 토에 대한 결과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러는 바로 뭐죠? 동태조사겠죠. 동태조사 뒤에 오는 목적어는 어떤 목적어? 구체적인 목적어라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어라는 건 어떤 목적어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목적어 앞에 한정어 더가 들어간 문장이나 혹은 수량사가 들어간 것을 우리는 구체적인 목적어로 그럽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도 바로 我的心 이러면서 이 我的가 바로 뭡니까? 한정어 더가 들어간 신, 바로 마음은 마음인데 누구 마음입니까?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가다 묻습니다, 학생들이. 이 조우 대신 취를 쓰면 안 되느냐? 취를 써도 됩니다. 偷窃了我的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느낌과 이 조러의 느낌은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토취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요. 이 취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그때는 이게 결과보호가 아니고 방향보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조우는 가다, 취도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조우는 무슨 뜻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가다라는 뜻이고 취는 뭐죠? 어디에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토 해가지고 취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그건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토저올라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내 마음을 훔쳐갔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你的眼泪偷走了我的心. 한 번 더. 你的眼泪偷走了我的心.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희들 수업 시간에 몰래 음식을 먹지 마. 자, 이번에는 부사로서 남몰래 슬그머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문장 보실까요? 너희들 주어죠. 수로는 뭡니까? 먹답니다. 뭘 먹습니까? 음식을. 주어 수로 목적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너희들은 니만 그 다음 뭐죠? 吃东西. 너희들은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어떻게 먹죠? 그렇죠. 바로 偷吃东西. 니만 偷吃东西. 이래서 너희들은 음식을 몰래 먹는다. 그런데 어떻게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에라는 부사가 필요합니다. 토도 부사고 비에도 부사예요. 비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로 토 앞에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님은 비에 토吃东西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때 보시면은 수업 시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시간 상어가 되는 겁니다. 부추전 명동에 보시면은 그때 그 문장에는 부사, 조동사, 전치사, 명사, 동사 이런데 시간 상어의 위치는 없습니다. 시간 상어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부추전 명동에서 그 부사 앞에 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위치는 어딜까요? 그렇죠. 니먼과 비에고 사이에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먼上课时别偷吃东西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们上课时别偷吃东西. 한 번 더. 你们上课时别偷吃东西.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은 길긴 하지만은 간단한 문장. 어떤 문장? 주어, 수어, 목적어. 吃东西한데 어떻게 吃东西? 偷吃东西. 어떻게 해요? 别偷吃东西. 그 다음에요. 언제요? 上课时吃东西.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상어들은 저렇게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어순만 잘 잡으셔도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데 좀 두려움이 없어지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밖에서 외간 남자와 몰래 정을 통했어. 이번에는 남녀가 몰래 정을 통하다 이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밖에서 외간 남자와 몰래 정을 통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여자는입니다. 수로는요? 그렇죠. 바로 몰래 정을 통하다. 누구와요? 남자와. 그렇죠. 자, 그 여자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나건니.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나건니 그 여자는 문장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틀렸습니까? 왜 틀렸냐면 이 니라는 저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저 니는 형용사로서 여자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거만 저렇게 쓰면 그 여자의 이렇게 하니까 말이 다 안 끝나버리죠. 형용사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뭡니까?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니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고작 화장실에 난 니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어떤 명사와 결합을 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결합할 게 없습니다. 뭘 쓸까요? 그렇죠. 바로 바이샤오 더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바이샤오 더를 넣어서 나건니드 이런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바이샤오 더의 특징은 바이샤오 더는 뭡니까? 구조조사로서 명사와 명사 혹은 명사와 다른 동사, 형용사 혹은 문장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역할은 뭐냐면 명사화 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니, 뜨 이러면서 바로 여자라는 뜻으로도 명사화 시켜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 뭘 했습니까? 몰래 남자와 정을 통했죠. 그래서 토한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토한즈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셔도 되는 겁니다. 토한즈 혹은 토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한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사나이, 바로 남자를 지칭하고 있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정을 통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在外边 그래서 那个女的在外边偷汉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那个女的在外边偷汉子 한 번 더. 那个女的在外边偷汉子 좋습니다. 그 여자는 밖에서 몰래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났다고 오해했다. 또 남녀가 몰래 정을 통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 보시면요.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그렇죠. 주어는 남편은입니다. 수라는 오해했다겠죠. 그리고 목적어는 이 전체가 다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났다. 남편은 丈夫 수러 오해했다. 误会了 그래서 丈夫误会了 이러면 남편은 오해를 했다. 이렇게 되겠죠. 남편은 뭘 오해를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妻子偷人 아내가 사람과 바람이 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장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장 틀렸습니다. 이 문장 왜 틀렸습니까? 이 문장 읽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러의 위치가 틀렸습니다. 왜? 남편은 오해를 했어요. 남편은 뭘 오해를 했습니까? 아내가 다른 사람과 뭘 했습니까? 바람이 났다. 역시 러가 와야겠죠, 여러분들. 妻子偷人了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바로 이 러를 뒤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丈夫误会妻子偷人了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형태 바로 보시면요. 문장 하나 보실까요? 我知道了他走 무슨 말입니까? 나는 知道了 알았어 알아. 뭘 압니까? 他走 나는 그가 갈 걸 알아. 그거 갔습니까? 아주 안 갔죠. 그렇지만 그가 갈 거라는 걸 안다는 거겠죠. 근데 밑에 문장은요. 我知道他走了 무슨 말이죠? 나는 그가 갔다는 걸 알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러 같은 경우는 어기조사예요. 어기조사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변화와 완료. 어떤 완료입니까? 이 전체 문장의 완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해를 했고 그리고 아내는 바람이 났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이 토런 할 때 이 토 같은 경우가 뭐 바람이 났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다 여성이 이렇게 바람이 난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마 이 중국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남존여비 이 표현이 맞나요? 예, 그런 형태의 언어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부터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저런식 표현들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읽어보겠습니다. 丈夫误会妻子偷人了 한 번 더. 丈夫误会妻子偷人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도둑놈이 몰래 창문으로 기어 들어왔어. 이번에는 도둑, 좀도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명사로 쓰입니다. 도둑놈이 小偷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문장 보십시오. 주어는 뭡니까? 그렇죠. 주어는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수어는요. 그렇죠. 기어 들어왔다. 목적어 있습니까? 목적은 없습니다. 이 문장은요. 창문으로 이거 목적어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문장 보실까요? 도둑놈이 小偷 小偷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는 겁니다. 기어요. 기다 뭡니까? 파. 小偷파. 小偷는 긴다. 기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오겠죠. 그래서 小偷爬进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小偷가 爬进来 어떻게 해요? 偷偷的爬进来. 小偷偷偷的爬进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요. 토토는 이 문장 많은 학생들 이건 토토는 형용사구나. 아닙니다.
이 토는 부사예요. 아니 근데 무슨 토라는 부사에다가 투의 더를 집어넣냐 할 수 있는데 이때 정태부사라고 하는데 어떤 그 일종의 부사들 중에서 묘사를 해주는 부사들이 있어요. 그런 묘사를 해주는 부사들은 이렇게 투의 더를 써도 된다. 써도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안 써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小偷 토 바질라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도둑놈이 어디로 기어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바로 창문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창문에서부터 기어서 들어왔겠죠. 창문이 저쪽에 있는데 그 전부터 계속 기어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들어왔다.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총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겁니다. 총이라는 전치사는 바로 뭡니까? 동작의 시작점. 바로 바로 기는 동작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로 종초항후가 되는 겁니다. 위치는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묘사성은 토더입니다. 그러니까 종초항후는 바로 어디에 올까요? 그렇죠. 바로 토 앞에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小偷 종초항후 토더 바질라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小偷从窗户偷偷地爬进来. 한 번 더. 小偷从窗户偷偷地爬进来. 좋습니다. 자, 문장 보시면요. 주어는 뭡니까? 주어는 小偷입니다. 수어는요. 파죠. 进来는 뭡니까? 바로 파 해가지고 어떤 방향, 바로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뭡니까? 방향보호가 되는 겁니다. 토더 종초항후 이것들은 전부 다 상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더는 바로 묘사성 상어고 종초항후는 바로 뭡니까? 제한성 상어입니다. 제한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제한을 하죠? 바로 기는 그 동작을 하는 장소를 제한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우리 가끔 보면은요, 아니, 가끔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장에서는 토가 종초항후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장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 형태. 읽어볼까요? 小偷偷偷地从窗户爬进来. 한 번 더. 小偷偷偷地从窗户爬进来. 좋습니다. 이 문장은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문장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느냐? 이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중에 이런 걸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상황어는 제한성 상황어와 묘사성 상황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묘사성 상황어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이런 식으로 小偷偷偷地从窗户 이러면서 바로 뭡니까? 바로 이것은 동작자를 묘사해 주는 겁니다. 그럼 방금 봤던 이 문장은요, 그렇습니다. 바로 동작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이 동작 어떻습니까? 토더 바질 몰래 들어오는 그 동작을 묘사해 주는 거라면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 도둑놈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 몰래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동작자를 묘사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리고 토 같은 토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차오차오라는 단어가 있죠. 토와 차오차오가 있습니다. 이 토 같은 경우는 훔칠 때 남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훔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몰래 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차오차오 같은 경우도 역시 몰래, 슬그머니라는 부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남들이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소리를 안 내고 아주 몰래 움직이는 거, 바로 그것을 묘사해 줄 때 이 차오차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십니다. 너는 어떻게 그의 것을 훔치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怎么偷人家的东西? 한 번 더. 你怎么偷人家的东西?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 지갑은 도둑 맞았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的钱包被偷了. 한 번 더. 我的钱包被偷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의 눈물이 내 마음을 훔쳐갔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的眼泪偷走了我的心. 한 번 더. 你的眼泪偷走了我的心.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희들 수업 시간에 몰래 음식을 먹지 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们上课时别偷吃东西. 한 번 더. 你们上课时别偷吃东西.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밖에서 외간 남자와 몰래 정을 통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那个女的在外边偷汉子. 한 번 더. 那个女的在外边偷汉子.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났다고 오해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丈夫误会妻子偷人了. 한 번 더. 丈夫误会妻子偷人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도둑놈이 몰래 창문으로 기어 들어왔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小偷从窗户偷偷地爬进来. 한 번 더. 小偷从窗户偷偷地爬进来. 좋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小偷偷偷地从窗户爬进来. 한 번 더. 小偷偷偷地从窗户爬进来.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그런데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정리를 그냥 한 명 한 명씩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량으로 막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은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량으로. 이러니까 저건 바로 뭡니까?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형용사가 상어되면 그것은 대부분 다 뭘 나타낸다? 묘사를 나타낸다. 형용사란 단어가 뭡니까? 형태나 상태를 형용해준다. 바로 묘사해준다는 거죠. 뭘로? 입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투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투이라는 동사는 물러나다, 물러서다, 후퇴하다, 혹은 열이나 이런 것들이 내리다, 감소하다, 혹은 장소나 간직에서 떠나다, 물러나다, 탈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났어. 그렇습니다. 바로 물러나다, 물러서다, 후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 수로, 목적어 찾아보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어 있죠, 여러분들? 바로 나는입니다. 수로는요? 그렇죠. 바로 물러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목적어는요? 몇 걸음을 물러났어. 이래서 몇 걸음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은 목적어 없는 문장이에요. 자, 나는 그 다음에 물러났다, 물러나다, 토에, 그 다음에 물러났어. 그러니까 토에라. 그래서 토에라 이러면 나는 물러났어. 어떻게 물러났습니까? 몇 걸음을 물러났죠. 그래서 지부, 토에라 지부. 이때 그러면 이 지부는 무슨 뜻입니까? 이 지부는 몇 걸음이라는 뜻으로 바로 이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투이라는 동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몇 걸음 정도를 했다라는 그 동작의 양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동량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수량사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눕니까? 동량사, 명량사, 시량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중에 수량사를 갖고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동량보호 영상도 같이 참고하시면은 이 동량보호의 위치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동양보호 영상도 지금 같이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동양보호 영상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我退了几步. 자, 나는 물러났습니다. 어디로 물러났습니까? 그렇죠, 바로 뒤로 물러났죠. 뒤를 향해서 물러났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我往后退了几步.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수러, 그 다음에 호는 바로 뭡니까? 뒤라는 명사죠. 자, 뒤인데 뒤는 뒤인데 어떤 뒤죠? 왕호. 그래서 뒤를 향해서 몇 걸음 토엘러 물러났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읽어보십니다. 我往后退了几步. 한 번 더. 我往后退了几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토이는 물러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미 물러날 길이 없어. 역시 물러나다, 물러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청이 바로 사자성어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 물러날 길이 없다. 无路可退. 이 표현은 바로 뭐냐면요, 无路可退. 이 표현은 물러날 길이 없다라는 사자성어로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사자성어 없는데 이거 뒤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뭐뭐 하다. 자, 我已经无路可退了. 좋습니다. 읽어보십니다. 我已经无路可退了. 한 번 더. 我已经无路可退了. 좋습니다. 이 无路可退란 말은 사전을 찾으니까 없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사자성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찾아봤는데 없을까요? 바로 이것은 无路可조라는 이 사자성어에서 이 조 대신 토이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궁지에 빠지다라는 사자성어에서 그 조 대신 그 조를 바꿔서 토이를 집어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我已经无路可退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물러날 길이 없어. 이번에도 역시 물러나다, 물러서다, 후퇴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방금 했던 문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방금 했던 문장입니다. 그런데 방금 문장은 어땠습니까? 사자성어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장 그대로 직역을 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장 주어는 뭐죠? 그렇죠, 바로 나는입니다. 수어는요, 없다예요. 목적어는요, 길. 어떤 길? 물러날 길. 물러날 길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토일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없다, 没有. 뭐가 없습니까? 토일루. 그렇죠. 그래서 我没有退路 이러면 나는 물러날 길, 바로 퇴로가 없어. 그런데 이미 없어 이러니까 我已经没有退路了.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没有가 있는데 지금 러가 왔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죠, 여러분들? 왜 그렇죠? 우리는 没有가 오면 러를 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언제죠? 이 没有가 부사일 때나 그렇겠죠. 지금 이 没有는 뭡니까? 바로 없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已经没有退路了. 한 번 더. 我已经没有退路了. 좋습니다. 이렇게 이 没有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没有는 바로 뭐죠? 동사로도 쓰이고, 방금 우리가 했습니다. 바로 러를 못 붙인다고 했습니다. 언제 못 붙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没有가 부사일 때겠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没有가 전치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没有의 세 가지 뜻. 바로 첫 번째, 我没有钱. 무슨 말입니까? 나는 돈이 없어. 이때 没有는 바로 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我没走. 我没有走. 무슨 말입니까? 나 안 갔어. 이때 보시면요, 주어는 바로 뭡니까? 我죠. 수어는 조입니다. 그럼 没有는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부사로서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부사입니다. 그럼 我不走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들. 我不走 무슨 말이죠? 나 안 갈래. 이
이때 뿌는 바로 자기 의지가 들어간 부정이 되고 이 메이어는 바로 뭐죠? 단순 과거 사실만을 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어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보다 크지 않아. 이때 주어는 바로 뭡니까? 워죠. 수라는 까오가 되는 겁니다. 워까오 내가 커 내가 큰데 어떻게 큽니까? 메이어니까 나는 너만큼 크지 않아. 이런 식으로 비교문에 쓰이는 전치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메이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뜻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열이 내리니 입맛도 돌아왔어. 자, 이번에는 열이 내리다 감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문장 보시면요. 열이 내렸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입맛도 돌아왔다. 바로 복문의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열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바로 싸우. 그렇습니다. 싸우가 어떻게 했습니까? 토의했습니다. 근데 열이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하게 변했죠. 그래서 이 문장 뒤에는 뭘 넣으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러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싸우 토에러 이러면요. 열이 떨어졌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러는 바로 뭡니까? 어기조사 러, 바로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입맛을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바로 웨이커. 어떻습니까? 돌아왔죠. 回来了. 웨이커 回来了. 입맛도 돌아왔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가 있습니다. 부사 예. 그래서 웨이커 예 回来了. 얘가 오고 있습니다. 烧退了 胃口也回来了. 한 번 더. 烧退了胃口也回来了. 좋습니다. 이때 보시면요. 이 러는 바로 뭡니까? 열이 떨어지게 변했다라는 그 변화를 나타내는 어기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胃口也回来了 할 때 이 러는 바로 뭡니까? 문장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입맛이 돌아왔다 하면서 문장이 끝났습니다. 바로 이 둘 다 어기조사인데 하나는 변화를 나타내고 하나는 완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어기조사 러는 변화와 완료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보실까요? 이것은 중요한 게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보셔야 돼요. 자, 보실까요? 下雨了.下雨了. 무슨 뜻입니까? 비가 온답니까? 비가 왔답니까? 하나 더 보실까요? 下雨了. 이거 둘 다 이것은 비가 왔다 혹은 비가 온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바로 뭐냐면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을 쓱 열어서 보니까는 바닥이 흥건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 그러죠? 下雨了. 바로 뭡니까? 비 왔네? 비가 오고 있습니까? 안 오고 있죠? 비가 왔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을 쓱 열어보니까 비가 줄줄 내리고 있어요. 방금까지 비가 없었는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下雨了. 똑같이 下雨了 했는데 이때 번역은 비 오네?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변화 혹은 완료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烧退了胃口也回来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 안에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 돼. 자, 역시 내리다 감소하다는 뜻이죠. 내 안에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누가 걱정이 되죠? 내가 걱정이 되죠. 이 문장 보시면요. 주어는 뭡니까? 열이죠. 수로는요. 떨어지다. 떨어지지 않다. 그 다음에 뭐죠? 걱정이 된다. 내 안에 열은 뭡니까? 싸우. 그렇죠. 누구의 싸우죠? 그렇습니다. 바로 我爱人的싸우. 그래야 되는 겁니다. 我爱人的 할 때 이 I라는 번역이 어떻게 됩니까? 애인입니다. 내 애인의 열. 이때 이 애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애인이 아니고 이 I라는 결혼한 상대를 얘기할 때 남자든 여자든 지칭할 때 결혼한 사이면은 我爱人, 다시 我爱人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투이는 투이인데 어떻게 투이합니까? 不退하죠. 我爱人的骚不退 이러면 내 안에 열이
보토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걱정이 돼요. 누가 걱정이 되는 겁니까? 내가 很担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보시면요, 이 워를 생략하시면 안 되세요. 왜?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열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생략해버리면 그것도 역시 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워를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읽어보십니다. 我爱人的烧不退我很担心 한 번 더. 我爱人的烧不退我很担心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냐? 我很担心我爱人的烧不退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은 나는 내 안에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 돼.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읽어보십니다. 我很担心我爱人的烧不退 한 번 더. 我很担心我爱人的烧不退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보시면은요, 방금 우리가 봤던 문장은 목적을 앞으로 뺀 겁니다. 목적을 앞으로 빼가지고 뭘 만들어주고 있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장은요, 강조점은 누구죠? 워가 되는 겁니다. 왜 워가 강조가 되는 거죠? 주어니까. 주어는 얼굴이라 그랬어요. 워는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를 강조시켜주는 거고, 반면에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그냥 앞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대량으로 정리해고시키고 있어. 자, 이번에는 장소나 간직에서 떠나다, 물러나다, 탈퇴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요, 주어는 회사는입니다. 수로는요, 정리해고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자, 회사는 공스, 그 다음에 정리해고하다라는 이 단어는 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차이토이. 그래서 공스 차이토이 이러면 회사는 정리해고한다. 누구를요? 그렇습니다. 바로員工. 공스 차이토이 員工 이러면 회사는 직원을 정리해고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해고 시키고 있다. 이러니까 이때 단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 正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스 正在裁退员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정리를 그냥 한 명 한 명씩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량으로 막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량으로. 이러니까 저건 바로 뭡니까?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형용사가 상어되면 그것은 대부분 다 뭘 나타낸다? 묘사를 나타낸다. 형용사란 단어가 뭡니까? 형태나 상태를 형용해 준다. 바로 묘사해 준다는 거죠. 뭘로? 입으로. 그래서 다량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스 正在大量裁退员工 이렇게 하시면요, 바로 이 다량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 대량으로 해고한다. 바로 그 해고하는 그 모습을 묘사해 주는 겁니다. 형용사가 상어가 되면은 대부분 다 그것은 바로 뭐다? 묘사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公司正在大量裁退员工 한 번 더. 公司正在大量裁退员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해고하다, 정리해고하다는 차이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교직에서 퇴직했어. 역시 장소나 간직에서 떠나다, 물러나다, 탈퇴하다는 뜻입니다. 문장 보실까요? 나는 뭐 했습니까? 퇴직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교직에서, 바로 교사라는 그 직책에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퇴직을 했다. 나는 뭐 했습니까? 토의했습니다. 토의 바로 물러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왔겠죠. 그래서 我退下来了 我退下来了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직책, 직위 뭐뭐에서부터, 그러니까 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从岗位我从岗位退下来了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안 되죠? 아니 从岗位退下来了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끔씩 보면은 책 보시면 从什么什么上从什么什么下从什么什么开始 이런 단어들 이거 외우라고 그냥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도 역시 从岗位上이라고 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쌍과 이 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관련이 없어요. 이 쌍은 왜 있는 겁니까? 이 총이라는 건 바로 뭘 나타냅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동작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총, 강웨이 이런 강웨이는 장소입니까? 직이라는 뜻이잖아요. 장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다가 방위사 쌍을 넣어가지고 뭘 만들어줍니까? 장소화 시켜주는 겁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이해가십니까? 자, 어떤 직위죠? 그렇습니다. 바로 教师的岗位上退下来了 읽어보겠습니다. 我从教师的岗位上退下来了 한 번 더. 我从教师的岗位上退下来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뭡니까? 주어는 我, 수로는 退, 下来는 바로 뭡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복합 방향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从教师的岗位上 이 쌍은 바로 뭡니까? 이 강웨이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이 일반 명사 뒤에다가 방위사 쌍을 집어넣어줘. 쟤를 뭘로 만들어준다? 장소화 시켜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러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까? 退了下来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들. 왜? 복합 방향보가 오고 복합 방향보 뒤에 목적어 없으면 이 러는 수러와 복합 방향보 그 사이에 들어와도 된다. 요거는 뭐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退了下来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났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往后退了几步 한 번 더. 我往后退了几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물러날 길이 없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已经无路可退了 한 번 더. 我已经无路可退了 좋습니다. 이번에는 직역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已经没有退路了 한 번 더. 我已经没有退路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열이 내리니 입맛도 돌아왔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烧退了胃口也回来了 한 번 더. 烧退了胃口也回来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 안에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 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爱人的烧不退我很担心 한 번 더. 我爱人的烧不退我很担心 좋습니다. 이번에는 我很担心을 주어로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我很担心我爱人的烧不退 한 번 더. 我很担心我爱人的烧不退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대량으로 정리해고시키고 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公司正在大量裁退员工 한 번 더. 公司正在大量裁退员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교직에서 퇴직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从教师的岗位上退下来了 한 번 더. 我从教师的岗位上退下来了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再见.